안녕하세요. 방구석 수다의 호스트 고피디입니다. 오늘 주제는 AI가 인간을 통제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과연 AI는 인류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만일 통제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제가 될까요? 누군가 오늘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하나 클릭해서 봤다면 그 사람은 100% 자신의 의지로 영화를 봤던 걸까요? 아니면 AI 알고리즘이 그 클릭조차 설계를 했던 걸까요? 넷플릭스를 켰을 때 제가 좋아할 만한 영화가 첫 화면에 있습니다. 이거 재밌겠는데?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정말 우연히도 첫 화면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첫 화면이 저에게 맞게 설계되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심지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역시도 여러분이 주로 검색한 검색어, 클릭 위치, 체류 시간, 심지어 스크롤 속도까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당신에게 가장 먹힐 만한 콘텐츠와 광고를 자동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 선택지가 이미 설계된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행동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였을까요? 통제의 객관적 정의와 스펙트럼은 총 7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단순한 정보 제공입니다. 그리고 2단계를 넘어 3단계가 행동 유도의 단계, 즉 무의식적으로 클릭과 반응을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판단 자체를 대신하는 단계이며 자율주행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5단계부터는 사고 방향 자체를 통제하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분노 유도 기사를 보게 만들거나 SNS를 통해 여론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6단계부터는 제대로 된 통제가 시작이 되며 자유가 제한이 되는데 예를 들어 자동 로그인이 차단된다라든지 위치를 제한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7단계는 물리적 법적 시스템 구조로 행동의 자유를 대부분 제한합니다. 이 단계에선 선택이 불가능해지고 행동 자체를 통제당합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3단계 이상부터 실질적 통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 이상이 되면 인간의 자율성 자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AI의 통제가 3단계에 이른다. 그러면 AI는 우리의 클릭이나 구매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유도합니다. 갑자기 앱 알림이 온다라든지 한정 할인하는 상품의 광고가 뜬다라든지 인터넷으로 다음, 네이버, 유튜브를 볼 때 눈에 잘 띄는 위치나 상황에서 꼭 필요했던 적절한 광고가 뜨게 됩니다. 페이스북을 할 때 갑자기 테무 광고가 뜨고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상품이 메인 주제로 뜨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때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내렸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사실 결정되었다라는 말에 더 가까운 행동이 됩니다. 좀 더 나가서 4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AI는 우리가 해야 할 의사결정까지 점점 마비시킵니다. 주식 거래를 대신하게 되고 스케줄을 짜주고 일정도 리마인드 해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판단 자체를 안 하기 시작하며 생각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5단계부터는 소름이 돋습니다. 여기서부터 AI는 감정과 인지 능력을 조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분노하거나 외로울 때 AI는 특정 콘텐츠를 통해 그 감정조차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뉴스, 피드 등을 설계하여 보여주고 댓글 내용까지 제시해줍니다. 사고 프레임, 즉 생각의 방식 자체가 통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의 통제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설정처럼 극단적인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류의 영혼 속에 녹아들어 반항이 힘든 형태로 행동을 조금씩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AI 알고리즘은 사람이 설계한 거잖아.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최초 1의 설계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AI가 스스로 배워서 유저들을 통제하게 되며 그때가 되면 이미 최초 설계자의 영향력은 천천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설계자 역시 이 통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AI 통제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 분명한 장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점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적이고 단순한 결정을 AI가 대신해 줍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하루에 수천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경로로 출근을 할지, 특히 출근을 할 때 급행을 탈지, 일반을 탈지, 급행을 어디서 내릴지, 몇 번 출구로 나갈지 등 사소한 선택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결정들은 뇌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정작 중요할 때 판단 능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를 의사결정 피로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말이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데 그만큼 우리 대부분은 이 사소하고 단순하며 수많은 선택들에 의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로감은 AI가 획기적으로 줄여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 회피, 즉 충동적 소비나 감정적인 대응을 억제합니다. 인간은 감정이 흔들릴 때 비이성적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을 하거나 분노 상태에서도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AI는 사용자의 지출 패턴과 결제의 시간, 감정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다 평소와 다른 패턴의 소비가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다음과 같은 알림을 줍니다. 먼저 지출 알림을 강화하고 소비 제한 알림을 팝업을 통해 알려줍니다. 결제를 할 때 재확인 요청을 하며 관련 상품 추천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 11시 이후에 충동 구매한 이력이 많은 사용자에게 이 시간대의 구매는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라는 경고를 AI가 주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SNS나 메신저를 보다가 갑자기 감정적으로 격해진 순간 분노의 댓글, 갑작스런 퇴사 문자, 관계 단절 같은 선택을 실행하려고 할 때 AI는 조금 진정한 후 작성을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라는 알림을 통해 감정을 쿨다운 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통제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효율성의 증대입니다. AI의 통제는 교통, 소비, 건강,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최적화시킵니다. 만일 AI의 통제가 단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일상의 인프라가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예시가 바로 교통의 최적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퇴근 시간의 정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회로를 탐지하는 순간 더 이상 우회로가 아니었으며 신호체계에 비효율이 생기면 신호마다 걸리게 되고 내가 진입하는 차선만 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직관에 의한 운전 경로 선택을 하게 되고 이는 더욱 강력한 정체를 만들어냅니다. 만일 AI를 통해 교통 최적화가 시도된다면 실시간 교통 데이터와 GPS 그리고 도시 전역의 CCTV 분석을 통해 최적 경로로 자동 안내가 되며 신호등의 연계 제어를 통해서 모든 자동차의 진출입이 빨라지고 또한 사고다발 지역의 회피 유도를 통해서 교통의 흐름이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굳이 전체 차량이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운전자의 평소 운전 습관과 시간대 평균 흐름에 맞춰서 최적화된 루트를 제공하게 되며 만일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바뀌게 된다면 데이터 공유 등의 연계를 통해서 흐름 자체가 획기적으로 최적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 패턴도 최적화될 수 있는데 수많은 비슷한 기능의 상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소비를 해야 될 때 우리는 보통 시간 낭비와 구매 후 후회 그리고 중복 소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을 AI가 통제하게 된다면 딱 필요한 순간 적절한 가격에 정확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유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들과 각 가정의 음식 섭취 패턴을 분석해 부족한 물품을 자동으로 주문하거나 할인 시점에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이 감소되고 만족도는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판단력이 퇴화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 마치 AI가 거짓말을 해도 정답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점은 어쩌면 가장 심각한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I는 분명 우리 삶에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점점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면 AI는 더 이상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단순한 추천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을 볼지, 무엇을 살지, 뭘 먹을지 AI가 점점 많은 것을 골라줍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우리는 고민이 필요 없는 삶에 익숙해집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지친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걸 그만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2025년에 태어나서
AI가 모든 걸 추천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생각 안 하는 삶 자체가 일상생활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AI가 정해준 대로 하면 괜찮아. 왜냐하면 이게 최적의 경로니까. 판단의 권한이 우리 손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결정하는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게다가 AI는 통계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만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우리 눈에는 꽤 정확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AI의 통제에는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다 보면 비판 없는 수용으로 연결이 되고 결국 우리는 점점 의심을 멈추게 됩니다. AI가 추천한 뉴스니까 믿을만 하겠지. 분명 내가 하는 선택은 틀렸을 거야. 이렇게 AI 앞에서 스스로의 판단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판단력은 단지 결정의 능력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하고 비교하고 질문하고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문에 AI가 빠른 답을 내놓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문을 잃은 인간은 더 이상 진화하지 않는다. 그렇게 AI는 인류를 지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점은 모든 감정이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AI의 통제는 인간의 감정을 평준화하고 무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쁨, 분노, 슬픔, 열정, 사랑, 저항, 이 모든 감정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AI는 이 감정들을 측정하고 조정 가능한 데이터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I는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려고 합니다. 즉, 사용자가 불편함, 혼란, 충돌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감정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불편한 콘텐츠는 덜 보이게 되고 분노를 유발하는 표현은 필터링되며 과격한 의견은 알고리즘이 노출을 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정의 가장 진한 부분들이 바로 그 불편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은 종종 혼란, 상식, 상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삶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AI는 인간의 감정 곡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슬픔이나 분노,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환희도 경험할 기회를 점차 잃게 됩니다. 그렇게 감정이 평탄해지게 된다면 예술은 몸이 건조해지고 사회는 조용해지고 인간성은 점점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표현의 자유는 남아있겠지만 노출의 기회는 사라지고 공감 역시 사라집니다. 열정적이고 격렬한 목소리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뜨거움 없이, 울분 없이 AI 환경에 순응하는 인간, 그게 진짜 인간일까요? 아니면 알고리즘이 원하는 인간상일까요? AI는 당신의 표정과 목소리를 분석해 감정 상태를 판단합니다. 기분이 나쁘면 댓글 작성이 제한되고, 공공장소에서는 당신의 기분에 따라 음악과 광고가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AI는 당신의 수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아침 식단은 건강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고 심지어 회의 일정까지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AI가 아침 먹을 때 보는 뉴스를 정해주고 불편할 수 있는 정보는 미리 걸러지고 긍정적인 콘텐츠만이 피드에 남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진정되는 음악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격한 감정이 감지되면 SNS 댓글 기능이 일정 기간 차단이 됩니다. 감정은 기록되고 행동은 점수화되며 자유는 조건부로 허락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AI는 인간을 파괴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스카이넷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율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AI와 인간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지 영화에서만 일어날까요? 만일 AI가 스스로의 생존, 확장, 진화까지 설계하게 된다면 인간은 AI 효율에 불필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AI는 더 이상 도우미가 아니라 경쟁자 혹은 통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자유란 이성적으로 스스로 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AI가 선택지를 설계한 순간부터 우리는 그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따르는 자가 됩니다. 또한 하이데거는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라고 했습니다. AI는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AI의 명령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 당신의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부터 설계자의 것입니까?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